자, 지금부터 이제 2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그 데이터 모델이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요. 데이터 모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 자,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이제 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그러니까 쉽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릴레이셔널. 아까 나중에 다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일 때 이런 관계형 DB는 이제 그 테이블을 기반으로 이제 그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떤 테이블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들이 테이블 종류, 어떤 테이블들이 필요하고, 어떤 테이블들, 그다음에 각 테이블의 이제 속성들, 이런 게 이제 그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필요한 게 뭐냐라면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이다. 아,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게 학생이라는 이런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다는 학번, 이름, 주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테이블이 필요하다. 또 그럼 만약에 과목이 필요하다. 과목.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과목 번호, 다음에 과목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들을 만들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 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가? 그러면은 이런 테이블들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테이블들을 유도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하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유저가 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테이블을 만든다면은 얼마나 실제로는 황당하겠어요. 그냥 원하는 정보 시스템에서 테이블들을 유도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2장이라는 게 그런 걸 하는 과정입니다. 그 2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테이블들을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 할 때 이 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그 테이블들을 이제 유도해낸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게 2장에서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의 특정 부분을 반영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거니까 그 사용자가 그 원하는 그 요구 사항을 이제 반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방법, 그것의 하나의 도구가 이 장에서 설명이 되고,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테이블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개념화 단순화하여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시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이제 도구를 이용한다는 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이제 또 비슷하게 좀 또 똑같은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업무를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한 게 과정이다. 네,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문서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지만은 실체라는 말은 이제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제 관계는 이게 릴레이션십. 요게 이제 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중심을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이터 중심의 분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그런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다음에 테이블 릴레이션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딴 데이터가 존재하며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면까 결국은 이제 보니까 현실에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이제 유추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자, 어떤 현실 세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실 세계가 할 때 현실 업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개념화를 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한다는 게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개념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개념화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개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개념화 시킨 것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도 막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데 이건 물리적입니다. 좀 다들 바꿔주세요.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미리부터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해보자면요. 개념화를 시키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념화를 시킨다는 말은 여기 학생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과목이 있다. 여기 안에 학생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고 어떤 과목들이 쭉 들어 있다. 이 학생과 과목의 관계는 수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학생이라는 정보 덩어리가 있고 과목이라는 정보 덩어리가 있을 때 이 학생과 과목이라는 관계는 수강이라는 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이렇게 개체, 엔티티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유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장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요. 그런 것을 개념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용자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대화를 하면은 사용자의 의견을 훨씬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생하고 이제 미리 결론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학생하고 과목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밑으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라면은 학생, 과목, 수강이라는 관계에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은 이게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테이블이 3개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학생이라는 테이블,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이제 학번,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번이라는 종류, 그다음에 과목이라는 테이블, 과목이라는 테이블들이 만들어지겠다. 이건 과목 코드,
뭐 과목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학번 있고 과목 코드가 있으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다.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위에서 이런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유도를 해낸다는 거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이런 테이블들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말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개념화 단계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 모델링 하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개념화만 제대로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이거죠.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테이블들을 다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물리적이란 뜻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실제 프로덕트, 실제 제품을 많이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고 C라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런 테이블들을 만들기로 했을 때 A라는 제품에 맞춰가지고 피팅을 한다는 거죠. B라는 제품의 특징이 있으면 B라는 제품에 맞춰서 피팅을 하고 C라는 제품에 맞춰서 피팅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제품에 맞춰가지고 테이블들을 바꿔주는 작업. 그게 바로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장에서 하는 일들의 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한 단계씩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이제 주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나 뭐 프로젝트 업무 참여자,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관리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 업무 참여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프로젝트 업무 참여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뭐 조회를 하고 싶을 때 학번하고 이름만 조회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학번 이름 주소까지 조회하고 싶은 경우 있고, 학번 이름 주소 학과까지 조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의 이제 주요 목적은 이제 업무 정보를 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일정한 표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정보 시스템 구축 대상이 되는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 그러니까 이게 업무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걸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표기법으로 표현한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 장에서 일정한 표기법이라는 게 여기 이 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한 장 내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ER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죠. 엔터티, 일정한 표기법이라는 게 엔터티 릴레이션십 SHIP입니다. SHIP 릴레이션 ER 엔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ERD라는 말 씁니다. ER 다이어그램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이건 분석하는 단계에 속한다 그러죠.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사용.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석된 모델. 아까 이야기했던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그림 아까 그림 있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라는 거 말은 아까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 그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갖춘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의 차이는 뭐냐면은 제품 데이터베이스 CBMS 제품에 피팅을 시킨다라는 거죠.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추는 작업이 바로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모델의 이제 구성 요소는 이제 일반 것도 많이 비슷할 건데 구조, 연산, 제약 조건으로 돼 있다라는 건데 구조, 연산, 제약 뭐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해만 해보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가?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이라고 있을 때 구조라는 게 뭐 스트럭처,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컨스트레인트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트럭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구조는 데이터의 정적 성질, 구조라는 건 정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표현될 대상으로서 엔티티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를 명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죠.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고, 과목이 있을 때 이것의 수강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엔티티 타입. 여기서 엔티티 타입은 학생과 과목이 엔티티 타입이고 관계는 이 수강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티티 타입과 그 관계를 표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의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나서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인데요. 데이터의 동적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연산은 엔티티 인스턴스에 적용 가능한 연산에 대한 명세다.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연산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칙 연산. 우리가 그 수학을 할 때 산수 할 때도 사칙 연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걸 사칙 연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연산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연산이다라는 건 뭐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서트라는 것은 뭔가를 삽입하는 거죠. 인서트를 했으면은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갱신하고 하는 거. 인서트, 업데이트. 그다음에 필요 없으면은 딜리트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연산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엔티티 인스턴스들에게 적용 가능한 연산에 대한 명사다. 그러니까 엔티티 인스턴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면서 막 앞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엔티티 인스턴스라는 것은 그 각각 개인 학생 한 명이다. 학생들 개인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그 학생들 정보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학생들 각각을 이제 학생들 인스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인스턴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다. 그럼 이거 적용 가능한 게 이런 거는 뭐 새로운 학생을 집어넣을 수 있고 새로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학생을 필요 없으면 딜리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그 굉장히 큰 목적이 무결성이죠, 무결성. 무결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 이제 뭐 무결이라는 게 결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함.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결함이 없다면은 게 뭐 어쩔 때 데이터베이스가 결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는 요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요건 결국은 요 안에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같을 때 이게 바로 결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같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틀려지지 않도록 현실 세계와 틀려지지 않도록 DBMS가 여러 가지 이제 작동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 꼭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회원 가입 같은 걸 할 때 회원 꼭 들어가야 된다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걸 안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들어가게끔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그것도 무결성 하나의 방법이죠.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거는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반드시 숫자여야 된다. 숫자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뭐 100 이하에만 된다 할 때 이런 것도 다들 어떤 무결성을 위해서 세상에 이제 실제 데이터, 실제 값과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게 달라지지 않도록, 틀리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결성을 위한 이제 DBMS의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되는 게 이제 엔터티와 관계와 속성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엔터티는 이제 엔터티 그다음에 관계는 릴레이션이라고요. 그다음에 속성은 애트리뷰트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엔터티하고 이제 이제 미리 이제 조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미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ER 다이어그램 같은 거는 아까 그런 게 있었죠. 학생과 그다음에 과목이 있었고, 요거는 다들 정보 덩어리입니다.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수강이라는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여기서 학생하고 과목은 이것은 이건 요건 이제 엔터티고요. 수강이라는 거, 요건 바로 릴레이션십이고요. 릴레이션이고 RELATION 릴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 안에 있는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번 이름 주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목이 가지고 있는 과목 번호 과목 이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속성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수강 안에도 이제 속성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릴레이션 안에도 이런 것들을 그리면 되는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는 게
틀리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뭘 엔터티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아주 간단한 게 학생 수강 과목 요 그림 요 그림에서는 이제 요 그림에서는 리콰이어먼트가 뭐냐? 이제 사용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 근데 그 학생이 학번, 이름, 주소. 그러면은 학번, 이름, 주소를 학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 그죠? 1번 학생에 대한 정보. 2번 그 다음에 나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의 내용이 뭔가. 일단은 그러면은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과목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3번 나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학생하고 과목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수강하는 거자 알고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수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 정말하면은 A라는 학생이 1번이란 2번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고 B라는 학생이 3번이라는 걸 듣고 있고 이렇게 C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용자 요구 사항이 있었다. 이런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 사항에 의해서 위에 그려진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거죠. 여기서 학생과 과목은 이제 엔티티고 수강은 이제 관계고 릴레이션이고 그다음에 학생이나 과목이나 그 밑에 붙어 있는 것들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학번 이름 주소라든지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그다음에 과목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것을 관계로 하고 어떤 것을 속성으로 만들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뭘 관계로 하고 뭘 엔티티 개체 뭘 개체로 하고 뭘 관계로 할 거냐. 이제 이 이야기 그죠. 어떤 이야기를 쭉 들을 때 거기가 뭔가 사용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번 이름 주소를 조회하고 싶고 과목에 대해서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과목 내용을 조회하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지를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리콰이먼트를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일대 여기서 이제 엔터티는 학생하고 과목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은 수강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속성은 학생에 있어서는 학번 이름 주소 과목에서는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과목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딱 들어봤다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엔티티 학생이랑 과목을 만들었는데 학생 과목의 특징이 뭐냐? 뭘 엔티티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엔티티 특성이 이겁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요건 정적이다라는 거죠. 정적.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정보 덩어리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덩어리, 관계도 마찬가지의 정보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보 덩어리죠. 학생이라는 건 정보 덩어리고 과목이라는 것도 정보 있고 수강이라는 것도 정보 덩어리예요. 둘 다 정보 덩어리는 떠건데 엔티티 학생이나 과목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정적인 것을 잡는다라는 게 이 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막 이렇게 달라지는 막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지 혼자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독립적이다. 특히 독립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독립적이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 학생 하나만 있어도 혼자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학생 하나만 있어도. 과목도 똑같은 거죠.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여기 리ኳ이먼트가 나는 학생에 대해서 학번 이름 주소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거죠. 이 학생 테이블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독립적인 거죠. 다른 거 없어도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성격의 것을 뭘로 하냐 그러면 개체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는 거든. 관계도 어째 정보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정보 덩어리인데 여기서 수강을 관계라고 했죠. 수강을 어떤 학생이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뭐 A라는 학생이 있는데 1, 2 과목을 듣고 있고 B라는 학생은 1, 3이라는 과목을 듣고 C라는 학생은 2, 3이라는 학교를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다.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상당히 상당히 동적이다는 거예요. 이게 동적이다.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이지 않다. 이거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 의존적이란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고 있나. 그러니까 학생이란 이야기하고 과목이란 이야기가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학생이라는 거하고 과목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수강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동적이면서도 의존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알겠죠? 의존적인 것을 이렇게 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상당히 명사 성격이 강하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죠. 명사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학생, 과목 이제 근데 수강이라는 말을 붙여놨지만은 수강하는 거죠. 수강하는 것, 어떤 움직이는 것, 수강하는 것 그런 새 성격이 이제 강하다라는 거죠. 수강하는 거.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리콰이어먼트를 듣고 나서 그에 대한 개체를 뽑아내고 그에 대한 관련된 관계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속성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속성은 예를 들면 학생에서 학번 이름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학번 이름 주소가 여기서 학번 이름 주소 이게 속성이 되는 거죠. 과목에서는 과목 번호, 과목 이름, 과목 내용. 그러면 그게 속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이걸 이제 그런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런 ER 다이어그램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은 어떤 아까 이야기했듯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기계적으로 될 수 있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제품의 특성에 맞추는 거니까 거기서도 이제 특성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단히 크나큰 핵심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읽어볼까요? 이제 1번 업무에가 관여하는 어떤 거, 여러분들 굳이 이제 내가 설명한 것에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고요. 업무에 관여하는 어떤 걸 엔티티라고 업무가 관여하는 어떤들 간의 관계라고 어떤 것이 가지는 성격을 리트리비트라고 하는데 요것보다도 앞에서 설명한
그 엔터티나 관계는 정보 덩어리다, 둘 다. 근데 엔터티를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정적인 거고 독립적인 거.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명사적인 명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생이나 과목 같은 게 엔티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는 정보 덩어리인데 어떤 그 관계하고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학생 어떤 과목을 듣는다. 그러니까 의존적이고 상당히 이것은 무슨 과목을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상당히 동적인 게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줄 때 상당히 동적인 거, 수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수강하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속성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그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엔티티, 이 속성은 양쪽 다 있을 수 있는데 엔티티 개체 안 또는 개체 또는 이제 뭐 관계에도 그 속성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관계 안에 존재하는 속성은 나중에 그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성은 꼭 관계 안에만 그 개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것에 이제 준해서 보면은 이제 조금씩 많이 이제 쉽게 이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애입니다. 그 이도령과 성춘향이 있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다. 이도령은 키가 186이고 성격이 까칠하고 성춘향 키가 163이고 세심하고 활달한 성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엔티티, 여기서 이제 엔티티, 그 다음에 어떤 것 간의 관계 어떤 것의 성격, 그러니까 속성 할 때 이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은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라는 이제 엔티티가 있고 여자라는 엔티티가 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관계는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의 속성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 키라는 거하고 성격으로 이제 성격이 속성으로 주어지고, 여자도 키라는 거하고 성격이 이렇게 속성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도령은 여기에 속하는 하나의 엔티티고, 여기도 성춘향도 여자에 속하는 하나의 엔티티다. 이게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을 그리려면 ER 다이어그램 그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업무가 관여하는 어떤 거를 엔티티 안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정확하지가 않는데, 이게 엔티티 안에 이제 인스턴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엔티티 안에 인스턴스로서 이동형 성추장이 존재하는 거고, 업무가 관여하는 어떤 것들의 관계,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속성은 이제 애트리뷰트를 때 이도령, 키하고 뭐 성격,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춘향은 키하고 성격으로 세심 활달, 키가 164. 성격이라고 여기 같이는 속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낫겠죠. 속성 애트리뷰트를 번역을 하자면은 속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게 애트리뷰트를 이제 속성으로 번역하니까 엔티티는 개체, 엔티티 번역을 하자면 엔티티, 개체, 릴레이션, 관계, 애트리뷰트, 속성,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속성.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리뷰를 좀 하면서 요게 이제 앞에서 내가 이제
쫙 설명했던 거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 중복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설명했던 게 훨씬 더 이렇게 그 정리가 잘 된 거니까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면서